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 원전에 관해 가지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가지고요. 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 크게 뭐 이제 원전 산업에 뭐 임발부됐다고 보다는 그래도 잠시나마 아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있는 바라카 원전 현장에 뭐 원전 건설 현장에 잠시 몸담았다는 이유로 뭐 거기서 느낀 거, 제가 알고 있는 원전에 대한 상식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. 실제로 이제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뭐 여러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게 많고, 실제로 이제 전력 생산량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. 다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듯이 체르노빌이나 일본 원전 사고회 같은 경우 그 실제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이제 어마무시하죠.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입니다. 공학에서 어떤 설계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수치화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설계에 적용을 하는데, 원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보통 실제 어떤 그 그걸 분석을 하고 수치화를 할 때 그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보통 세이프티 팩터라고 하는 계수를 이제 반영을 합니다.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보통 고급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이프티 팩터가 틱이 이제 최적화 설계라고 해서 어떻게든 얇고 가볍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부품들의 강도를 진짜 요 정도만 하면 굴러는 갈 정도의 이제 그 개수를 낮게 하고,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급 시계 같은 경우 1억짜리는 한번 떨어뜨리면은 그냥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파손이 되고,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떨어져도 이제 뭐 카시오의 지샥 같은 경우에는 뭐 차로 밟아도 되고 뭐 어디서 떨쳐도 지장이 없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이게 안전 개수란 거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합니다.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가 일반적인 설계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 설계를 한 게 아니라서 그 수치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, 일반적인 발전소를 화력 발전소나 이런 거를 할 때의 개수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떠 그 인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숫자를 넣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원전 같은 경우 이렇게 돔으로 된 것들 있죠. 그게 이제 그 안에 핵분열로 뭐 리액터라고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이제 원전 현장에서는 한국의 저기 토목 업체가 와서 했었었고, 뭐 다른 데도 있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했을 때 한 달에 그, 기성금으로 이제 공사 비용을 받아가는 게 웬만한 뭐, 그, 화공 프로젝트의 전체 금액이랑도 비슷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. 보통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토목 건축, 이게 화공이나 뭐 이런 데서 볼 때, 뭐 토목, 뭐 이렇게 콘크리트 붓는 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들, 리액터나 칼럼이나 이런 것들 하고 뭐 펌프 이런 거 하는 거고, 랑 이제 배관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전기 제어 뭐 이렇게 케이블 이렇게 있고 뭐 판넬 세우는 거, 이런 비용 그 정도로 가는데, 저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를 만들어야 되고, 그러고 이제 뭐 어떻게 누설 사고가 나더라도 그게 이제 나오는 길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하고 중간에 격벽도 엄청나게 많이 세우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. 그만큼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.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긴 거고요. 이제 일단 그런 공사를 했는데도, 그렇게 콘크리트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를 하고 뭐 격벽을 하는데도 그걸 부셔낼 수 있는 게 원자력이라는 거고요. 그거를 이제 인간이 제어한다고 하지만
실제로 인제 뭐 제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뭐 저기 물로 식히는 것 물로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인제 반응을 좀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체르노빌 또 사고 나고 일본도 후쿠시마도 사고가 났죠. 그러고 그거를 복구하는 거는 저쪽 체르노빌은 그렇게 사람 그렇게 수억 많은 사람을 희생을 하고도 지금 사람 못 들어가 가지고 뭐 그런 지역이 돼 있고, 후쿠시마는 저희도 알듯이 뭐 방법 없으니까 바다에다가 물 뿌리고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의 냉각했던 물만 버리는데도 그 정도고, 실제로 어 그 설비를 해체하고 분해하고 철거하는 비용은 아직 지금 상상도 되지도 않은 거고. 일단 그렇게 인제 그러다 보니 실제로 큰 공사 금액입니다. 그러고 거기에 그러고 원전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제일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신뢰도입니다, 신뢰도. 신기술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고요. 적어도 원전에 들어가 가지고 20 년 20 년인가 하여튼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신뢰도 문제가 없이 운영됐던 기계나 설비가 들어갑니다. 신기술이랑 전혀 상관없고요. 원자력 공학과 박사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원전 UAE에 지었던 원전에도 최신 기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. 엄청 구닥다리 기계들 다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저기 요즘은 이제 전기 판넬,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했다 끊었다 하는 것들은 요만한 하나로도 몇 가지를 제어를 하는데, 거기 원전 현장에 들어간 건 전기실에 엄청 이만한 한국 냉장고보다 더 큰 판넬 하나가 기계 하나 제어하는 그런 아주 구닥다리 기계들, 절대 실수가 없을 기계들만 들어가는 거고요. 근데 그만큼 이제 크고 옛날 기계란 건 요즘 잘 안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뭐 공사비가 콘크리트 건물 짓는 데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도 옛날 거고 크니까 비싸지고. 그럼 뭐죠? 보통 공사하면 저희가 항상 이제 하는 거 아니고 윗사람들 비자금 챙기고 돈 삥땅 치는 거, 큰 금액이 크니까 거기서 0.001%를 삥땅 칠 수 있을 확률만 있어도 다른 공사에 비해서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겠죠. 지금 모르겠으면 제가 신경도 잘 안 쓰고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원전 탈원전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기술 개발을 이 문제 멈춰졌다. 아까 말씀드렸죠. 그거 2, 30년 전 기술입니다. 그리고 저기 어 어떤 기업에서든 보통 이제 화공사업부가 있고 발전사업부 있고 원전사업부가 있으면, 원전사업부는 항상 일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쪽 다른 데서 일 못하던 사람들 그냥 모아놨던데요. 지금 UAE 현장에서 있던 이제 원전사업부에서 와 있던 사람들이, 똑똑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갑자기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와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사업부라는 있었으니까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거기 파견이 나갔는데,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안 나갔었어요. 그래서 거기도 공사 얘기 못하는 좀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. 공사를 자주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별로 없는 거고요. 그렇다고 이제 한수원에서 내려온 애들도, 한수원도 원전 공사를 계속 쭉 이어나가던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요. 그래서 결국 해가지고 밑에 이제 그 시공했던 업체들의 말로만 믿어가지고, 기본 설계는 있으니까 시공법에 대해서는 그쪽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딩을 하지 못하고 하청업체에 끌려가다 보니 별로 또 좋은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하청업체들은 돈을 또 많이 번 것도 아니고, 좀 복잡한,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제 한직에 있다가 그래도 자기가 하다 보니까 뭐 기회 왔을 때 물들 때 노 젓는다고 이제 자기 챙길 건 또 챙기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했었었고,
뭐 그거는 뭐 이런 영상에서 얘기했다 하면은 뭐 좀 논란이 좀 될 거라 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극히 일부분이라서 그리고 시간도 한참 지난 거라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일반적으로 주로 한국에서 많이 해외에서 하던 화공 플랜트나 그 당시에도 뭐 하던 일반적인 발전 플랜트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뭐 공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러고 이제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뭐 그렇고 그 짓는 과정에서는 공사 금액이 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삥땅 칠 거 많아서 그거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. 자, 그러고 그거 져놨다고 해가지고 원전 돌리는데 사람 진짜 얼마 안 들어갑니다. 고용 창출 이런 것도 있지도 않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원전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는 것들 뭐 저기 넓은데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. 그쪽은 이제 그 발전 쪽에서 스팀 터빈 쪽 있는 데라서 그 원전 쪽이랑 전혀 상관없어요. 돔 안쪽 내부는 실제로 공개도 잘 되지도 않고요. 그 원전에서 나오는 영상들 중에 그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그, 그렇게 반원형 둥그런 거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그 스팀 터바인 있는 쪽하고 그리고 어떤 큰 물통에 뭐 꺼냈다가 넣었다 하는 거 있죠. 그게 이제 연료봉 보관소고, 배연료봉 일단 시키고 뭐 그런데 보관하는데, 실제로 이제 그 둥그런 돔 안에는 거의 제가 영상 관련 자료로 보지는 못했고, 실제로 이제 원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영상도 별로 없고, 거기는 뭐 들어가도 별 것도 없으니까 진짜 두꺼운 벽체, 그 시멘트 벽, 콘크리트 벽, 그리고 두꺼운 철문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요. 일단은 뭐 그렇게 원전 사업을 그만둬야 될 이유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사고 한 번 나면 그 나라 작살나는 거고요. 그,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체 에너지가 많은데 왜 꼭 그걸 다시 하려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,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공사 금액이 크니까 삥땅 칠 군역이 많다 이거밖에 없고요. 뭐 요새 또 뭐 소형 원자로 SM 뭐 핀거 뭐 그런 거 소형 원자로 뭐 그 안전하다 그러는데, 원래 기존 원자로가 진짜 뭐 핵폭탄급이었으면 그거 작아져도 거기에도 다 그것도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고요. 그거 뭐 저기 거주 기호에게 누가 한다고 했었을 때 서울 시내도 뭐 강남에 그거 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쿠나야 좋구나야 막 이런 전기값 싸진다고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? 뭐 지금 뭐 원자력 발전 그 원자력 잠수함에도 들어가고 뭐 원자력 항공모함에도 들어가는 기술이라고 뭐 그건 그런 이제 전투 특수 상황이니까 쓰는 거죠. 그거를 뭐 그 그걸 개발해 가지고 뭐 우리 집 앞에다가 그거 아무리 소형이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걸 설치할 용자가 누가 있을까요? 아무도 안 그래요. 지금 뭐 화장터도 자기 집 앞에 못 세우게 하고 뭐 저기 폐기물 처리장도 못 세우게 하는데, 아무리 작아도 핵발전소를 집 앞에 세운다 그랬을 때 누가 할까요? 풍력발전소도 크면은 소리 나고 시끄럽다고 집 위로 고압 전선 지나가는 것도 다 방해하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데모하고 하는데, 아무리 소형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누가 집 앞에 세우라 그럴까요? 근데 그게 원자력 발전만이 대안이 아닌데 왜 그걸 고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이유는 그 사람들의 밥그릇 챙기기 위한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? 그 사람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나요?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거의 없는 겁니다. 제로가 아닙니다.
우리 인류 역사상 2번의 큰 원자력 사고가 있었었고요. 그게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뭐 리스크 관리에서 발생 확률, 보통 이제 하는 게 발생 확률하고 피해 금액을 곱해가지고 이 리스크를 뭐 이게 크다 작다로 하는데, 발생 확률이 제로가 아닌 이상 그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.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. 어떤 뭐 이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한 분이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,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더 얘기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.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최선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감사드린 만큼 사랑하고요. 그럼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뿅!